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1차 방정식을 풀어봤는데요. First order equation 1변수 1차 방정식이었죠. One single variable first order equation 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Single variable 2차 방정식의 풀이의 핵심은 뭐냐면 뭘 것 같으신가요? 2차 방정식 첫 단원에 나오는 AB는 0입니다. AB가 0이면 A가 0이거나 B가 0. 이건 마치 XOR나 OR 혹은 AND 연산을 연상케 하는 그런 논리인데요. 어쨌든 두 개의 곱이 0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어야 된다. AND에 가깝겠군요. 두 개의 논리 곱을 했을 때 P and Q가 false다, 거짓이다 하면 P가 거짓이거나 또는 Q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0은 컴퓨터에서 거짓을 의미하죠. 그래서 AND가 논리 곱연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에서 이제 풀 수 있는 것은 x 더하기 3, x 빼기 2는 0이면 해를 구할 수 있다인데 이것만으로는 모든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 좌변, 우변이 모두 제곱식 형태일 때 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항을 해서 합차 공식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플러스 B거나 A는 마이너스 B. 그래서 X제곱이 4이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꼴을 만들면 무조건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을 거고, 그래서 3차식을 만들기 위한 어떤 조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은 이제 이런 형태만 풀 수 있으면 되는 게 되죠. 이제 완전 양변이 제곱식 형태면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를 접근해 볼 건데요. 이제 A가 0이 아니어야지 세컨 오더라고 할 수 있고 2차 방정식이고 양변을 A로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에 2차 방정식은 제곱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 보세요. 제곱에서 제곱에 대한 인수분해 공식을 생각해 보면 여기 2가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합론이나 파스칼 삼각형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얘가 2이기 때문에 자, 얘가 지금 a분의 bx가 어떤 거에 두 배의 뭐랑 뭐에 곱이어야 된다. 근데 하나는 x면은 나머지 하나는 2a분의 b여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녀석은 x 플러스 2a분의 b의 거듭제곱이 되더라 라는 거고, 이제 우변은 어떻게 될까요? 우변은 이 b제곱 있죠. 이거의 제곱을 여기에 더해주고 거기에 a분의 c를 넘겨주면 흥분해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 얘는 뭐의 제곱일까요? 얘는 2a분의 a의 제곱이고, a제곱은 b제곱 꼴을 만들었으니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가 되겠죠. 얘를 이제 우리는 determinant 라고 하지 않고, 잠깐만요, discriminant라고 합니다. 그래서 d가 0가 크면 해를 두 개 갖고 실근, 그냥 해가 아니라 실수인 근 해라고 해서 실근 두 개, d가 0이면 중근,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d가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제곱,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왔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imaginary한 넘버를 가정하지 않으면 근이 없고, 루트 마이너스 1을 i라고 정의하면 근이 두 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 이게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와 포물선이죠. 포물선이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네, 2차 함수는 포물선과 뭐의 교점을 보는 겁니까? y는 0이라는 x축의 교점을 보는 거죠. 그래서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잠깐만, 이거는 지금 대칭축이고요. y축은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요 크기가, 말하자면 요 크기가 2a분의 루트 d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길이는 a분의 루트 d가 되겠네요. 그리고 d가 0보다 큰 걸 가정하고 이렇게 그렸고, d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떠 있겠죠. d가 0이면 접하겠죠.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다뤄봤고, 이어서 3차 방정식 건너뛰고 행렬 방정식을 잠깐 스케치를 보여드리면, 얘는 이제 행렬 곱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간단히 이제 행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만 이렇게 맛보기로 설명을 해드리면, 행렬 곱은 기본적으로 로우 벡터와 이 칼럼 벡터의 뭐라고 할 수 있냐, 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따다다 C N X 이런 식으로 M 게이스일 테니까 M이겠네요. M by N 일 테니까 그럼 얘는 M by 1. 이제 내적인데 얘를 어떻게도 이해를 할 수 있냐, 내적이라 하면은 얘랑 곱할 거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엘리먼트도, 두 번째 로우의 엘리먼트도 얘랑 곱해질 거고, 얘도 얘랑 곱해질 테니 이 벡터를 얘랑 곱하면 되겠구나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썼는데 얼이라고 바꿀게요. 로우 벡터로. 로우 벡터라고 하면은 네. 이제 얘를 칼럼 벡터 해서 C1에 X1만큼 곱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얘랑 곱해지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사용대수 절반을 이해하셨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linear combination of column vectors라고 하는데, linear combination,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거예요. 조합인데 곱하기랑 더하기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곱이 없으니까 선형이다.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체제도 말하자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제 큰 정부의 역할, 복지 이런 것 체제들이 말하자면 자본주의로는 전부 설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면 이 xi의 합이 1인 경우에 한해서 양수 음한인 실수고, 이렇게 뭔가 내분점처럼 inner point 혹은 어떤 균형, negotiation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리니어 콤비네이션은 이제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하는데,
그러니까 임의 벡터를 우리가 4,3 이렇게 표현한 것은 4배의 2원 더하기 3배의 2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료가 되는 이 친구를, 이 둘을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부르고, E1, E2, E2 this is basis. and 그쵸, 이 V가 베이시스가 스팬하는 공간 안에 있어야지 V를 얘네 둘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고, 그때에만 이제 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X라고 하는 것은 Xbar AX 반대로 썼네요. RN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얘는 이제 M 디멘셔널로 가갈 텐데,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변환인데, 말하자면 여기 있는 X라는 벡터를 어떤 다른 차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벡터로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핑한 것들을 모으면은 또 다른 2차원이 되겠죠. 그럼 이 플레인이 A의 칼럼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 위에 이제 B가 있을 때만 해가 존재를 하는 거고, 이 C of A 위에 B가 없고 바깥에 있으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어떤 때 발생하냐, 우리가 뭐 어떤 통계 처리를 하든 혹은 실험을 하든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데이터를 얻으면 이론과 정확히 부합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systematic error랑 random error, 그러니까 실험을 잘못 설계해서 생긴 에러도 있고, 뭐 그냥 뭐 온도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들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 에러들을 데이터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동시에 지나는 피딩하는 라인은 없어요. 이 피딩 라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왜냐면 그 F를 찾아야지 미래도 예측을 하고 어떤 인과 상관을 찾아서 그쵸, 결국 예측을 하기 위한 거죠. 예측을 해서 어떤 제도에 반영을 하려는 건데, 선형이 아닌 F를 찾는 게 이제 인공지능인 거고, non-linear function을 찾는 게. 근데 이게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모두 지나야지
AX는 B가 되는 건데 그런 해는 없으니까 이거 대신에 가장 에러가 적은 걸, 그게 뭘까요?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에러가 가장 적은 게 아닐까요? 수선의 발이가 이란 게 뭘까? 직교한다는 게 뭘까? 그 점에서 표면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벡터를 찾아서 그걸 풀자는 거죠. 이거 대신에 최적의 해는 얘다.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linear이 아니라 least square approximation입니다. least square. 네. 아마 이걸 배우면, 그쵸, 상대수에서 가장 중요한 걸 배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신쿠라